네, 어서 오세요. 준비해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6월 모의고사 34번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희는 모든 24년 6월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문의 주제문을 보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인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나와요. 브레인 라이팅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표현은 여기 그 평가원 지문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과정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 과정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To find,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요? 과거분사 썼네. 숨겨진 잠재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포텐셜 하면 형용사도 있죠. 뭐 잠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요. 숨겨진 잠재력을 팀에서 찾기 위해서 뭐 대신에 조금 이따 봅시다. 브레인스토밍 대신에 됐어요. 좀 이따 볼게요. 브레인스토밍 대신에 팀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we are better off. 뭐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better off라는 표현은 뭐 수단이 좋은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ing,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바꾸자? 이러한 과정으로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소지가 나왔어요. 먼저 col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때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주격관계대명사나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제와 수일치에 맞춰서 아마 which나 that is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brain writ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brain writing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인 라이팅의 역할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팀에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에서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보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은 꽤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간단하게 보면은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단 지성과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그 의견을 모아서 어떤 과정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로한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균이한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제시해봐 라고 하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말주변이 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브레인스토밍보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면 의견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구문 괜찮아요. The initial steps라고 얘기해요. initial 하면은 초기의, 처음의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혹시 목걸이나 반지 중에서 이니셜 목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성을 딴 목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의 단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은 혼자서 진행을 해요. You start by asking everyone to generate ideas separately.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시작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나왔고 ask 목적어, to 부정사 나왔어요. 이제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요청하는데 뭐 해달라고 요청하냐면 generate 하면은 만들다 라는 뜻이 있지. 뭐 생산하다 라는 의미. 생각들을 separately 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parately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어디 보자. individually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분리하여라고 하지 말고 별개로 따로따로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혼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지원아? 모든 집단의 구성원에게 따로따로 혼자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 삽입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문장 삽입 조심하세요. 당연히 순서도 조심해야 되고. next. 그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풀 하면 됩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쵸?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gather라든지 콜렉트의 표현도 대체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여러분 풀은 처음 볼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gather와 콜렉트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은 모으게 됩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모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앞에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만든 생각들이에요. 그쵸? 그러한 생각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번, 2번. 그리고 공유합니다. 그 생각들을 공유해요. 됐어요? 어떻게 공유합니까? anonymously. 우리 이것도 처음 들어봐. 괜찮아. 일단 부산의 익명으로 라는 뜻이에요. 저기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나니머스라는 조직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체, 그 특정한 해커 단체가 또 어나니머스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외워놓으십시오. ly가 빠지면 뭐겠어? 익명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외우셔야 될 단어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의견들, 생각들을 모으고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익명으로 공유를 해요. among the group. 집단 내에서 익명으로 공유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한 파트 정리하고 갑시다. 브레인 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팀에서 잠재력을 발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방금 본 것처럼 두 번째 문장 모두에게 집단의 구성원이 되겠지. 모두에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봐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공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익명으로 공유를 한다는 거죠. 즉, 이 생각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정이 나오긴 했어요. 됐죠? 지금 이 생각들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야. 익명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일치불일치.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네. 부사의 느낌이에요. 그쵸? 보존하기 위해서 됐나요? 좀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independent라고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dependent라고 말하면은 의존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independent는 의존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거를 보면은 독립적인이라고 나오죠. 왜냐면 의존하지 않는 거면 혼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적인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preserve를 보존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독립적인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여기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익명으로 공유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 판단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야.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객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치 뒤에 단수명사 나오고 각각의 멤버는 평가합니다. 그 생각들을 평가해요. 계속해서 아이디어습니다. 언데요. 그들 스스로 생각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상황도 정리해 봅시다. 모으고 공유했어요. 익명으로 공유를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독립적 판단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웠지. 독립적 판단을 지킨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었어?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받은 그 의견을 각자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쓴 거니까는 야, 이 글을 누가 썼네? 뭐야, 저 사람 저런 생각해? 이런 걸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요. 독립적인 판단을 지키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only then 하면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바는 놔볼게요. only 하면서 then이 나왔어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does가 나오고 또 team이 나오고 come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떤 개념이죠? 이게 이제 시험 끝나고 저랑 필통해서 할 거라 그랬죠? 우리 only의 품사는 부사잖아. 그치? then은 어떤 느낌이지? 그러고 나서라는 시간 부사의 느낌이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리야, 결국에는 그냥 부사라는 거야. 그쵸? 시간 부사, 장소 부사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규나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명사야. 그치?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부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 이 문장은 지금 도치가 된 거네. 그러면 도치가 되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겠어요? 요렇게 돼야 되네. 의문문 어순으로 돼야 되겠네요. 의문문 어순은 뭘 보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연아? 의문문 어순은 동사를 보고 판단해요. 일반 동사 맞나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의문문 Do you study? Did you sleep well? 처럼 do, does, did가 개입이 됐죠. 그 이유는 does, 주어가 3인칭 단수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라는 거 어순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do냐, does냐, come이냐, comes냐 특히 이걸 걸기 좋아요. 왜냐면 얘가 주어처럼 보이잖아. 그래, 주어가 맞아. 주어가 맞는데 진서야. 의문문 어순은 does, the team come. 우리 이 친구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조동사면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어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nly then,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그럼 그러고 나서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윤서야? 판단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됐어요? 또 문장 삽입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팀은 함께 모입니다. 왜 모여요? To select,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요. 그리고 1번 to, 2번 to 생략됐어. 선정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그리고 refine, 이거 원래 외워놓으세요. 원래 원뜻 정제하다란 뜻이거든요. 두 번째 뜻 다듬다예요. 외워놓자 얘들아. 다듬다라고만이라도 외워놔.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정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듬다로 가시죠.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듬기 위해서 함께 모읍니다. 무엇을? 가장 promising options. 우리 promising이 약속하는 이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유망한이에요. 그럼 유망한이라는 건 또 어떤 느낌입니까? 가능성 있는이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이란 뜻은 또 뭔가요? 요거는 또 포텐셜이겠지. 잠재성 있는 이런 의미가 될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 첫 번째 뜻이 편해요. 그러면 그거로 가시고 두 번째 뜻이 좋아요. 그걸로 하세요. 세 번째 뜻이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약속하는 이라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선택권을 다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옵션, 선택권들을 다듬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과정은 무엇이었냐면은 평가를 한다라 그랬었지. 그러고 나서 가장 유망한 가능성 있는 의견을 뭐 합니까? 지금 본 것처럼 선택하고
다듬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가면 돼요. 거의 끝났어? 과정 거의 끝났어요. By developing and assessing. 자, 조심. 스펠링 조심. 시험 문제 조심. 일단 생김새를 보면은 by ing가 두 개가 같이 걸려 있죠. 1번, 2번이 and 기점으로 같이 걸려 있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asses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외우라 그랬어. 더블 S 구조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눈속임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excess라는 애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더블 S가 아니라 더블 C야. 그치? 이건 조심하라는 거야, 눈속임. assess는 무슨 뜻이고 위에 나왔었을걸요? assess는 위에 evaluate의 뜻이에요. evaluate. 그러면 더블 S 구조는 평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그 예전에 단어 수업했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단어 외워놨으면 좋겠네요. evaluate와 같은 뜻이고 고1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고1 초 단어예요.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외우십시오. 혹시 모르시면. 다시 발전시킴으로 그리고 평가함으로 어떻게 생각들을 individually 하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나왔던 뭐야? separately 맞지? 개별적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평가함으로써 before 뭐 하기 전에 전치사 뒤에 명사구조 여기까지예요. before choosing and elaborating. before 다음에 전치사 뒤에 ing가 또 한 번 병렬로 나오게 되고 원래 elaborate라는 게 이건 처음 봐. 그쵸? elaborate는 정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다듬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됐나요? 정교하게 하는 건 결국에는 다듬는 걸 거야, 진영아. 그쵸? 뭐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다듬기 전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by ing 구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1번부터 5번 과정을 봤었을 때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쵸? 그리고 그 생각들을 평가함으로써, 됐나요? 뭐 하기 전에 여기잖아. 선택하고 다듬기 전에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듬기 전에 이러한 걸 함으로써 됐어요. 이러한 걸 함으로써 팀은 표면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원뜻인데 우리 surface가 이거 알지? 표면이란 명사가 있거든요. 표면화하다, 즉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팀들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야, 하랑아. 팀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vance 1번, 2번 맞죠? 동사 원형. advance는 알고 있는 뜻이죠. 발전시키다, 진보시키다, 알고 있는 뜻 맞아요. 그쵸? 팀들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드러내다라고 한 거예요. 팀들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능성들을 마침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란 위에 있는 거구나. 마침내 숨겨진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알아차릴 수 있겠대. 됐나요? 그러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팀에게서 숨겨진 잠재력을 알아내고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커트에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로 나오면서 첫 번째 커트가 끝나거든요. 근데 있잖아, 나 조금 충격받았는데 이번에 임명여고 팀일걸?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라이크와이스랑 헷갈려서 누가 마찬가지로 라고 쓴 거야? 도대체 도대체 누가? 난 모르겠네.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임명여고 다수각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생김새는 비슷하다고 쳐.
otherwise 비슷하긴 해. otherwise 뭔 뜻 이거 알아야 되잖아. 이거 저기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니?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잖아요. 얘들아 이 새끼 otherwise 있잖아. 이거 우리 시험 끝나고 이거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얘는 그때 아마 현승의 교과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윗문장과 관련 있어요. 조금 이따 자세히 봅시다. 가능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might not get attention. 주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관심 있게 여겨지지 않았었던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던 가능성. 쉽게 말하면 무시당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윗문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 이걸 풀어볼게. 팀들이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됐어요? 됐니? 여기 집어넣은 거야 지금. 팀들이 가능성을 드러내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주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들을 발전시키고 드러낼 수 있다. 이 문장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otherwise 가정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팀은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그 가능성을 뭐 한다 그랬죠? 여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구나. 알아차리고 surface를 대체한 겁니다. 알아차리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otential, 이 숨겨진 잠재력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브레인 라이팅의 소개였어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봤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우리 조직의 숨겨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브레인스토밍은 어땠을까요? 어서 와. 브레인스토밍은 어땠겠냐고. 예린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연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도 한번 얘기해 봐봐.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 대신에 무엇인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5개의 익명으로 된 종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찍 수업 오신 분들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브레인 라이팅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봐봐봐. 김건균 네가 얘기해봐. 시험 끝나고 수업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얘기를 못해. 그치? 그런데 익명으로 글을 쓰면 조금 편하게 제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승우가 읽어주세요. 펴서. 시험 끝나면 하루 정도는 쉬고 그 뒤에는 모의고사나 내신 지문에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쵸? 됐어. 승우야, 두 번째 것도 한번 펴줄까? 다 같이 영화 보기. 네, 두 번째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다 같이 영화 보기. 세 번째 것도 승우가 좀 부탁드릴게요. 감자탕 파티. 감자탕 파티는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고. 감자탕 파티? 네, 무시 안 할게. 건균이도 하나 해볼까요? 과자 파티. 마지막은 아름 씨가 소개 좀 해줄까요? 선생님이 풀어주신 첫사랑 썰. 첫사랑 썰 듣기. 시험 끝나고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한번 봐봅시다.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혼자서 진행시켰어요. 따로따로 생각을 요구시켰고요.
이제 우리가 모았죠. 그리고 공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끝나고 뭐 할까? 첫 번째, 감자탕 파티가 있어. 두 번째, 하루 정도는 쉬고 그리고 나서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보자. 세 번째,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네 번째, 과자 파티. 다섯 번째, 저의 첫사랑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거는 조금 이상한가요? 하나를 배제해 볼게요. 일단은 한 2개 배제 한번 해볼까? 뭐 시연이는 어떤 게 마음에 안 돼? 이건 좀 아니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감자탕은 일단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객관성 유지하는 겁니다. 자, 평가를 지금 한 거야. 현승이는 뭐 한번 제외시켜 볼까? 영화 보기도 배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3가지가 남았어. 그러면 가장 유망한 의견을 한번 골라보자. 요걸 한번 골라볼게. 3가지가 남았었죠? 하루 정도는 쉬고 다시 공부하자. 과자 파티, 첫사랑 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뭐가 좋은지 한번 여러분이 손을 들어봅시다. 선생님, 저는 첫 번째 게 좋은데요. 시험 끝나고 하루 정도는 쉬고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 수업. 첫 번째 거가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한 분 계시네요. 두 번째, 과자 파티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첫사랑 썰 듣기.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 이게 남았네. 그러면은 이게 선택이 됐지? 그럼 이걸 좀 다듬어 보자. 이걸 조금 다듬어 볼게. 내가 풀어주는 첫사랑 썰 얘기는 좀 재미가 없을 거고, 뭐 민수쌤이라든지, 아니면 정일아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연쌤이 풀어주는 첫사랑 썰 얘기는 더 재밌지 않을까? 의연쌤은 첫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사랑까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됐죠? 이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무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5가지 의견은 우리가 전부 다 봤어요. 뭐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감자탕 얘기는 니은 이응이가 썼나요? 누군지 몰라요. 그쵸?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고 다듬어 나가는 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 과정입니다. 이 3가지부터 5가지네요. 5가지의 과정을 쫙 열거하면 좋겠습니다. 잘했어요. 도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파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This brain writing process makes sure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합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할까요? 됐어요. 나왔네. 모든 생각들이 brought 제시되도록 한다. 됐어요. 모든 생각들이 가져오게 된다. 어디로? 테이블로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좀 이따 풀어볼까요? 그리고 모든 목소리들, 이거 괜찮아. 괜찮은데 이 목소리라는 건 여러분의 의견이죠? 그럼 오피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오피니언이나 아니면 thinking도 괜찮을 거야. 그쵸?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지도록 하며 모든 의견들이 어디로 들어오도록 한다? 어디로 나오도록 합니까? 대화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죠? 모든 생각과 모든 의견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테이블로도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다뤄질 수 있죠. 방금 한 거 5개 의견 다 살펴봤잖아. 그쵸? 그리고 서로 대화도 했잖아요. It is especially effective. 그것은 brain writing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이런 집단 내에서 효과적입니다. 어떤 집단인가요? 주관대로 묶여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That struggle. 우리 이 단어 참 많이 나오죠? 투쟁하는, 분투하는, 어려움을 겪는 집단들에서 효과적입니다. 뭐 하는데?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집단적인 지능.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승우야. 집단지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단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집단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쵸?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처럼 의견만 말로 제시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게 돼요. 그쵸? 하지만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여기까지 결론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핏 하면은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닙니다. 35번으로 가봅시다. 35번,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제감을 부여하기입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제감을 부여하기. 여기서 통제감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장으로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되게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리 보고 가면은 how much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새끼 무시하고 요렇게만 그냥 보는 게 해석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으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잡고 가자. A sense of agency. 요 친구만 잡고 갈게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통제감을 부여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현승아. 이게 바로 요런 A sense of agency. 요런 거를 의미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 명사 나오지, 그치? 직원들에게 됐어요. employee 직원 무엇을 주인의식을 제공하는 것 됐어요. 그러면 사형식 동사 사람 사물의 느낌이었죠.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는 거야. 이런 거 있지? 승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하랑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주체의식을 주는 것은 하고 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세요. 이게 실질적인 동사가 되는 거예요. Can radically increase. 이러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편할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how much 구분 봐볼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그쵸? 조금 이상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의역할게요. 굉장히 이렇게 의역을 하자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주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they bring to their job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제문 파트가 끝났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어 나왔지, 그치? bring, 가지고 온다. 자신들의 일에. 됐어? 직업 아니야? 일이라고 하세요. 자신들의 일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목적어가 안 보인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되면서 나온 거죠.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아마 앞에 있는 employees가 될 거예요. 그쵸?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가져오게 되는,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와 집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은 이거야, 나은아. 주인의식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주인의식은 이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가요? 여기까지 전부 다 역할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that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의 that은 저기서 끝나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a feeling that의 느낌을 보면은 a feeling, 느낌, 감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맞아요. 추상명사 뒤에 뒷문장 완전하거든. 동격의 that 이렇게 보면 좋아요. 결론 얘기할게. which로 못 바꿔. 됐지? which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what도 안 되겠고요.
주인의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주인의식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 직원들이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 됐나요? 그리고 이런 느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무엇을? genuine, 진정한 의사 결정의 권한을 authority, 뭐 권위라는 뜻도 있기도 하죠. 임명여고 파트 2의 2강에 많이 나왔나? 그 이렇게도 나왔던가요? 거기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출 깨트리기인가? 거기는 authoritativ로 나왔었죠. 진정한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게 통제감, 여기 나오는 그 주인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단어 시험 몇 개씩 보고 싶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 주는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볼까요? 여러분이 단어 시험 범위 정해보세요. 이게 바로 a sense of agency, 주인의식을 제공한 거가 되겠죠. 주제문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방금 본 것처럼 일을 할 때에 뭐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집중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던 애들의 설명을 봤었죠. 주인의식이란 무엇이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그쵸?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러한지 예시가 나올 거고 이 예시가 문장 끝까지 거의 문장 끝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예시 갑니다. 한 가지 2010년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조 플랜트, 공장이죠. 오하이오라는 곳에서 제조 공장에서의 2010년의 연구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됐어요. 제조 공장에서 있었던 2010년의 연구는 신중하게 examine 해봤습니다. 시험해 봤습니다. 뭐 조사하다도 괜찮아, 그치? 조사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Assembly line workers라고 얘기를 해요. 조립, 생산, 직원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 assemble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뭐 합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라인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뭐 만들고 넘어가서 여기서 뭐 조립하고 여기에 덧붙이고 여기에서 뭐 최종 마감하는 그게 어셈블리 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조립과 관련된 선 그렇게 하지 말고 조립을 생산하는 직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신중히 살펴봤었대. 됐습니까? 이게 어셈블리 라인이에요. 모으는 선 이런 느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들은 누구냐면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네.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장을 방금 싹 봤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일 거야. 그러면 빈칸 변형 괜찮겠고 빈칸 자체도 좋아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Who were empowered입니다.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empowered는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지? 비동사, 과거 분사 맞니? 그러면 수동태 맞지? 더 나아가서 가만 보니까 주관대 비동사 맞니?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얘들아? 주격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거 말고도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되면 뒤에서 분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 있다.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아까도 한번 했었죠. empower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능동형일 때는 권한을 주다예요. 됐어요? 힘을 주다, 권한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권한을 받은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2010년에 한 연구가 누구를 조사해 봤냐면 조립 생산 직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권한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얘들아, 그러면 약간 요 느낌이 살짝 나지 않니? 의사결정의 권한을 받았던 직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죠? To make small decisions. 바로 나오네. 뭐 하는데 권한을 받았을까요? make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사소한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권한을 받았던 직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정이었을까요? 직원들의 스케줄과 작업 환경과 관련된 사소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있잖아. 공장의 사장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 환경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능력에 맞게 잘 조정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왠지 요 느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와 집중도가 증가해서 생산성도 늘어나지 않았겠냐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예시에서는 주인의식을 어느 정도는 받았던 사람들이 나왔어. 그래서 사소한 결정들, 이를테면은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작업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 직원들은 디자인했습니다. 그냥 만들다 정도가 되죠.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유니폼을 만들었죠. 작업복을 말하겠네. 그치? 작업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has authority of a shift while blah blah blah. 그리고 무엇도 가지고 있었죠?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여기서 shift는 뭐 교대 근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무교대 그렇게 나와 있네. 근무교대라고 쓸까요? 근무교대. 근무교대와 관련된 권한도 있었대요. 이게 아까 그 문장 아니니 얘들아? 저기 뭐였었죠? 그 자신의 스케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무교대와 관련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ile 반면에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닙니다. 반면에 요거 뭐뭐 하는 동안 아니에요. 반면에 모든 제조 과정들과 pay scales라고 얘기를 하면 임금의 규모거든. 이게 말이 이상하지, 그치? 임금의 규모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월급 같은 거 있지. 일을 하게 되면 받는 모든 제조 과정들과 월급 같은 것은 stayed the same, 똑같은 것으로 남아있었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치불일치 조심하세요. 여기 예시에 나왔던 직원들은요, 어떤 통제감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기 예시에 나왔던 직원들은 방금 본 것처럼 첫 번째 카트에서 본 것처럼요, 스케줄과 환경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작업복 그리고 근무 교대에 대해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 보통 이런 거는 사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이 작업복이나 근무 교대 사인 받아서 그래 당신 이번에 쉬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러한 권한이 있었었죠. 근데 이러한 권한은 없었어. 조심하십시다. 하지만 반대로 제조 과정을 변화시킨다든지 임금의 규모 그냥 월급이라고 쓸게. 월급은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stayed at the same time 맞나요? at the same으로 나와 있네요. stayed at the same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었다. 이거는 변화 못 시켰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변화시키면 안 되죠. 제조 과정 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월급 변화시키면은 그 사장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맞죠? Within 2 months
productivity at the plant increased by 20%. 됐다. 야, 주제문 받아주는 친구네. Within 2 months 이게 뭐뭐 안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 in을 보면 돼, in. 이게 어디 안에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2개월 안에 무슨 말이야? 2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2개월 내에 생산성은 어디에서?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20%까지 증가했다. 얘들아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크게 끊어놓은 겁니다. 증가되었습니다. 20% 정도 증가되었대요. 와우! 생산성 증가되었죠. 이러한 상황을 한 번 더 말해주네요. 잡아놓고 가세요. with 명사 and 기점으로 1번, 2번 현재 분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taking, making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했었을 때 부사절과 주절에서 주어가 다른 경우 부사절이 주어를 생략시킬 수 없죠. 그때 그냥 with를 붙여버리는 형이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taking, making 잘 보시고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과거 분사 안 되고 그쵸? 여기에도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또 영원한 숙적, 과거 분사 고르지 마세요. 근데 하나만 더 보고 가면은 이번에 fewer mistakes까지 나와 있네. 나 뭐 말할 줄 알지 얘들아? 이 few라는 친구는 many, a few, few. 복수 명사를 받아주는 거 맞죠? 그러다 뭐 말할 줄 알지 이제? few라는 느낌은 뭐였어 하영아? 거의 없는 부정어 느낌 맞지? 그러면 명사에도 영향 끼치고 동사에도 같이 영향 끼치겠네. 부정어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론 봅니다. 2개월 안에 그 공장의 생산성은 20% 정도 증가했어요. 이러하면서요. 자, 어떠하면서 이제 가면 돼요. 어떠하면서요. 직원들은요. taking shorter breaks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보통 우리 take a break를 쉬는 시간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더 짧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됐어요? 그럼 많이 안 쉬었네. 그치? 근데 신기하지 않냐? 많이 쉬지는 않았는데 생산성이 증가했대. 와, 주의인식 꼭 줘야 되겠죠? 별로 쉬지는 않으면서 그리고 실수도 약간 하면서 그거 괜찮아. 그치? 근데 실수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해석일 겁니다. 그쵸? 실수들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휴식 시간도 짧게 가지면서 생산성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요. 생산성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방금 본 것처럼 쉬는 시간은 줄었어. 꽤 역설적이지? 쉬는 시간이 많아야 생산성이 증가될 것 같지 않니? 그게 아니야. 그리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증가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결론부를 가게 되면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여기가 통제감이에요. 그렇죠? 이 통제감이 아까 말했던 그 스스로 여러분이 뭔가 정할 수 있는 거 그거죠? 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됐어요? 뭘 줘요? 일종의 통제감.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통제감을 주는 것은 개선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또 의역으로 가자고 굉장히 많은 자기 규율을 개선시켰다. 자기 규율을 개선시켰다? 근데 그게 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네요. 구조가 위에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치? They brought 또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동사 나온 거 보여요? 근데 동사 다음에 또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목관을 생략되면서 나온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랑 해석은 똑같은 거야, 진서야. 직원들이 일에서 하게 되는
자기 규율을 개선시켰다. 그럼 자기 규율을 개선시켰다라는 게 뭘까?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쉬는 시간 좀 덜 갖고 야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규율도 개선시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5번이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 통제감을 가끔씩 주는 거 맞죠? 그 지난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뭐 단어 시험 범위는 제가 안 정했었어요. 그치? 여러분이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며칠 안에 마감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너무 주인의식을 가지니까는 제대로 못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통제감을 주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35번 지문 마무리 짓고 36번 지문입니다. 재밌습니다. 조금 심오해요. 36번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 근데 어렵진 않아.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편지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본 적은 있겠지만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이고 사서함이나 뭐 그런 걸로 보낸 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여쭤볼까요? 하랑이 생각은 어때요? 편지를 보내는 것과 이메일을 보내는 것 중에서요, 뭐가 더 환경 피해가 적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 이메일이 조금 더 적지 않냐? 왜냐면 편지를 쓰려면은 종이를 써야 되잖아? 그럼 나무를 베어야 되고 그 편지를 운송하려면은 자동차로 운송할 텐데 이산화탄소를 쓰잖아? 그게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아닌 것 같은데 이메일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입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As business shift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하면서 여기가 그 부사절의 콤마라고 보는 게 좋겠다.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겠네요. 다시요.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shift, 변화시킨대요. 기업들이 변화하면서 자 무엇을 변화시키죠? 몇 가지 코어라고 말하면 이게 핵심적인이거든요. 어떤 선배는 이걸 important로 외웠어요. 중요한. 그거 괜찮아. 핵심적인이라고 하기 싫으면 important로 하세요. necessary 같은 거 있죠. 기업들이 변화시켰네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활동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켰대? 이걸로 가는 거 맞아. 그치? Shift A to B. 무엇으로 변화시켰지? 디지털로 변화시키면서. 자, 그럼 그 디지털은 뭔데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이를테면 뭐 세일즈 영업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또는 아치빙 이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겠다. 그치? 뭐 기록 보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그 고3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외워놓는 게 좋아. 어차피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디지털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를테면 영업이나 마케팅, 기록 보관 다 디지털로 해 이제. 영업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방문으로 오진 않죠. 전화로 오지 않습니까? 마케팅 뭐 전단지로 뿌리나요? 뭐 아니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기록 보관 뭐 문서 같은 거 다 어디 서랍장에 넣어놓습니까? 폴더로 저장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서 it is assumed 아마 좀 이렇게 추정이 될 것 같아요. assumed 추정되는. 근데 이거 알잖아. 사실 안 적어도 되지. assume이 가정하다, 추정하다. 뭐가 추정이 됩니까? 이들의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네. 뭐가 추정이 되나요?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영향은 어디에 끼치는 영향 서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뭐 이렇게 잡아주면 조금 좋을까요? 그럼 조금 더 편할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will be less negative. 덜 부정적일 것 같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항상 정로의 아르마 less는 부정어 어감이 있다. 그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쉽게 한 번 더 돌리면 누리야 디지털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환경에 피해를 안 끼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제문 나왔어요. However, 하지만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can still 여전히 threaten 할 수 있습니다. 뭔 뜻인 줄 알지? 많이 나왔던 거 위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위협하다. 비즈니스 활동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대요. 알겠다. 지금 일반적인 통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다 옛날에는 종이로 썼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변하면서 환경의 피해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오히려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대요. 왜? 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교과서 내용 중에서 학익여고 이나부고 선배들 시험 범위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 2대가 돌아가고 전등이 7개가 켜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켜 있고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도 켜 있어요. 그쵸? 모니터도 지금 돌아가네요. 이거 전기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전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승아,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에너지. 어떤 에너지일까? 전기는. 혹시 아시는 분? 전기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만들어지거든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있죠. 그럼 생각해 봐봐.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소비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기면서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무엇으로 할까요? 디지털이잖아. 전기와 관련되어 있지? 이거 환경 피해 여전히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아껴야 된다라는 지문이 이나부고 학익여고 선배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In some cases,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는 피해가 무엇에? 디지털 비즈니스들의 피해가. 그러니까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사업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뭐 업무 처리할 때 뭐 메일 보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비강부 나왔다. 비강부. even. 그쵸? much, still, even, far, a lot 맞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dangerous고. 인명요거는 요거 지난번에 시험 범위였었죠? 헤이저라는 단어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의 피해는 어떨 수 있대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A few decades ago, a few예요. 여기 붙었다. 기억하니? A도 없으면 few는 거의 없는, 어가 있으면 뭐 몇몇의란 뜻이 돼. 그치? decade는 무슨 뜻이에요? 10년 요런 뜻이 되겠죠?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0, 30년 전에 사무실들은 used to 부정사 나왔지.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지. 얘들아 이거 은근슬쩍 비동사 붙여서 나올 거야. 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럼 비동사 used to 부정사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안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 하곤 했다 표현은 wou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have도 나쁘진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의 사무실들은 됐어요? 회사는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예요. 또 비강부. 훨씬 더 많은 종이의 낭비를 가지곤 했습니다. 뭔 소리야? 종이 낭비 많이 했어. 왜요? Since.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 as의 의미가 되겠지.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모든 문서들 있지. 모든 서류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종이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사무실의 풍경은 어땠어? 다 종이야, 다 종이. 그치? 선생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학원에 다닐 때는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업무 일지를 써야 돼. 종이로 다. 근데 요즘에는 정 원장님께 제가 어떻게 보고하냐면 카톡으로만 보고를 해요. 그러면 뭐야? 실제로 종이 사용은 옛날에 더 심했다라는 거야. 그쵸? 옛날에는 종이를 엄청나게 낭비했어. 회사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서류들은 다 종이에 기반한 것이잖아. 그치? 그런데 workplaces shifted from paper to digital document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죠? 알고 있죠? From A to B 구조. 이제는 알 때 됐다. 그치? A에서 B까지. A에서 B로 라는 뜻이요. 이제 이러이러할 때. 자, 어떠할 때? 나라면 안 해온다 얘들아. 일하는 장소지. 그럼 이게 뭐야? 직업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치?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건규나? 사무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 그치? 직업 환경. 이제 직업 환경들이 변화했대요. 어디에서? 종이에서 어디로 변화했나요? 디지털 문서들로 변화했을 때 됐습니까? 이를테면 invoices and emails 같은 거 디지털 문서들 여기도 비네. 인보이스는 이제 뭐 송장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네, 맞네요. 디지털 송장. 그리고 이메일과 같은 것으로 변화되었을 때 됐나요? 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아마 사회생활 이제 회사 들어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 문서 뽑아갖고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부장님 컨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이것도 지금 뭐 이거 써오른 거야? 하고 확 집어던지는 거 아마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고요.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사내 메신저로 파일만 틱하고 보내요. 그럼 그 파일 보고 괜찮네 하고 그럼 그때 종이로 뽑는 거지. 그럼 이제 종이 사용해서 이런 것들로 변화를 했었을 때 it was a promising step. 또 나왔네. 우리 아까 그치? promising, 전도 유망한,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또 나왔죠?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잠재적인 조치였을 거예요. To save trees,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였을 거야. 맞는 말이야, 그치? 옛날에는 다 종이로 뽑았다니까. 물론 저희도 아직 학원은 종이로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갤럭시 탭 같은 경우로도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생활만 보더라도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 낭비에서 전부 다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봐볼까요? 흐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아까까지는 괜찮았어. 참 유망했고 긍정적인 방식이었을 거야. 나무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하지만 비용은 내가 항상 그러지. 예전에도 그랬었다. 이들은 23년 3월 21번 지문에서 코스트는 결코 좋은 뜻 아니다. 그쵸? 비용은 무엇에?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인데 어디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인터넷과 전기의 대가, 그 비용. 얘들아 이게 디지털 환경 맞지? 인터넷, 전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었나요? is neglected 되었습니다. 요거 뭔지 알죠? 그쵸? 원래 neglect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무시되어 왔다. 그럼 뭐야? 간과되어 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ignored라든지 아니면 discounted. 여러분 지난번 뭐였었죠? 미래를 위한 저축과 관련해서 discounted 나왔었죠. 그리고 아마 overlooked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이 친구. 굳이 변형을 친다면 원래 overlook도 마찬가지로 무시하다, 흘끗 보다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overlooked예요.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은 무시되어 왔죠. 그러면 뭐야?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바꿨을 때 그 대가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무시하고 간과해 왔었대. 왜 그럴까요? 최근에 와이어드라는 보고가 declared 했습니다. 무엇을? declare라고 말하면 이걸로 선언하다라는 뜻이거든. 선언하다. 뭐 공표하다, 발표하다, 뭐 이런 의미. 물론 원 뜻을 알면 좋겠지. 선언하다. 그거 알면 좋겠어. 그거 알면 좋겠는데 힘들면 요걸로 가십시다. 최근에 와이어드 보고서가 무엇을 발표했냐면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다?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얘들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의 근원이 뭔 줄 알아? 그거 화석연료야.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의 근원? 얘들아 데이터라는 거는 전기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전기를 만드는 데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화석연료래. 석탄, 석유 같은 거.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s, 이러할 때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더 큰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뭐 저장소 정도, 그쵸? 보관소에 저장하게 될 때 increased carbon emissions가 make gray라고 하네. 지금 보니까 증가된, 과거분사 일단 썼어요.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emission, 방출. 탄소 방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듭니다. 야, 말 진짜 멋있다. 그치? 우리의 녹색 클라우드를 회색으로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 설마 구름이라고 해석할 건가요? 아마 그럴 거야. 그치? 녹색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클라우드가 뭐지? 이거 저장소잖아. 그치? 여러분 뭐 n클라우드라든지 웹하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저장해 놓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야. 됐어요? 근데 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요놈이라는 거거든요. Our green clouds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린인가요? 생각해 봐봐. 이 그린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야? 녹색이고 친환경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 그쵸? 그러면 원래는 옛날에 어떻게 했었지? 이런 종이들을 지금 다 보관해 놨었어. 그러면 이런 종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나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환경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디지털 저장소와 같은 게 생기면서 왠지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보이는 것들 있지. 환경적으로 좀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나무를 좀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회색으로 만든대요. 회색. 회색이란 건 어떤 느낌인가요? 매연이 잔뜩 껴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오히려 조금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어떤 선생님이 그냥 구름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의 대기를 회색으로 만들더라. 그 표현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대기, 그 대기를 회색으로 만들더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 자체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결론이 뭐예요?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방출은 우리의 환경, 아니면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던 그런 데이터 보관소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도 우리 알고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카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해. 이거 발자국이죠?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탄소 발자국이거든요. 그러면 탄소 발자국은 뭔 줄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냐?
그거를 확인하는 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 발자국은 무엇에?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 이메일이 한 개인가? 그렇네. 이메일 한 통의 탄소 발자국은 더 작을 거야. 뭔 말이야? 이메일 한 통 있지? 이게 탄소 발자국이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거야.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 것은 탄소 발자국이 더 적을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을 것이다. then 뭐보다? 그냥 우편보다. 편지라고 해도 괜찮아. 어떤 우편? 보내진 우편인데 비야 이것도 한번 나왔었었는데 뭐뭐를 통해 라는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post office라고 말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진 실물 편지, 진짜 편지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 거야. 선생님, 환경 친화적이네요. 그러면요. 아니, 실제로 편지 보내면요. 나무 생산해야 되죠. 그 나무를 베야 돼서 종이를 만들어야 되죠. 또 자동차가 그걸 운반해야 되죠. 아, 그럼 뭐야? 이메일이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거 맞네요. 환경 좋은 거 맞네. 왜 여기까지 안 보고 그런 말을 할까? 그치? 하지만 여전히도 그것은 유발합니다. 자, 그럼 그것은 뭐고? 앞에 나와 있었던 이메일이에요. 그쵸? 전자 이메일은 즉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거 맞죠? 디지털 이메일은 유발합니다.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결국에는 뭐야?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것은 can be as much as 50g라고 얘기를 하네. 우리 as 나왔어요. 그쵸? 1번, 2번 뭐 이렇게 하긴 했었어 옛날에. 50g만큼 많이 될 수 있다. 뭔 말이야? 이메일이 50g의 CO2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50g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을 거래. 그럼 엄청나게 많은 그램 아닙니까? 전제 조건 만약에 이 부착이란 뜻이거든요. 부착된 것. 그러니까 이메일에 부착이 된 건 아마 첨부 파일 아닐까요? 만약에 첨부 파일이 big, 크다면 50g만큼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것은 모두 다 온라인 같은 곳에서 작용이 되었었던 건데 오히려 이건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였었죠. 일반적인 이메일 한 통도 편지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긴 하나 첨부 파일이 큰 경우에 50g이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환경 피해에서 벗어날 순 없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36번까지 했고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37번까지 할 건데 혹시 급한 용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딱 하나만 더 하자. 쉬운 지문입니다. 37번까지 하겠습니다. 외래종은 토종 생명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체감 난이도 적습니다. 외래종은 토종 생명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외래종은 토종 생명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회색 다람쥐와 붉은 다람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안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한동안 그랬었었죠. 뭐 황소개구인가요? 그리고 뭐 블랙베스인가요? 그러면 그런 외래종과 같은 것이 실제로 토종 개구리나 토종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당연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안 어려워요. 쉽게 받아들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제들은 종종, 이거 틀리면 또 마음 아플 것 같은데 arise, 생기다, 나타나다 라는 뜻 맞지?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건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돼. 그치? 그래서 arise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생김새 비슷한 거 기억나니? arouse arouse 그거 뭐야? 그거 불러일으키다. 그치? 나올 때마다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arise 이거 안 됩니다. 문제들은 생겨납니다. 만약에 전제 조건 나왔네. exotic specious라고 표현해. 여러분 그 exotic이라는 게 원래 원뜻이 이게 이국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이국적인. 그러면 exotic이라는 게 이제 이국적인 거면 외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서 온 생명체 그게 뭐야? 그게 외래종이야 얘들아. 그치? 안 어렵지? 이국적인 외국에서 온 생명체 외국종 외래종. 만약에 외래종이 얘들아 우리 스페셔스는 단수 복수 다 되는 거 알죠? 여기선 지금 단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is로 잡았어요. 만약에 외래종이 갑자기 수동 도입이 될 때 소개되는 거 아니야. 그치? 도입시키다. 쉽게 말하면은 들어오게 된다면 됐어요? 도입이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on ecosystem 생태계로 도입이 된다면 외래종이 우리 토종 생태계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그렇죠? 영국의 빨간색 그리고 회색의 다람쥐들은 제공합니다. 분명한 예시를 제공하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이 분명한 예시가 의미를 하는 건 앞에 나온 거 아닐까요?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에 갑자기 도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외래종인지 몰라요. 빨간 다람쥐, 회색 다람쥐, 누가 외래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볼까요? when 이러이러할 때 회색이 여기서는 회색 다람쥐를 의미하겠죠? 회색 다람쥐가 도착을 했나 봐요. 요거 자동사 수동태 안 되죠?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어디로 도입이 되었을까? 1870년대에 도입이 되었을 때 아마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브리테인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회색 다람쥐가 들어왔어. 얘들아 그럼 회색 다람쥐는 미국에서 온 거니까 회색 다람쥐는 외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어쨌든 이 회색 다람쥐가 1870년에 미국에서 오게 되었대.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람쥐 종들은 자 그러면 두 가지 다람쥐 종이면 빨간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겠죠? 그럼 빨간 다람쥐는 영국의 토종 생명체고 회색 다람쥐는 외래종일 거야. 이 두 다람쥐들은 competed 경쟁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을 했어요. which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s under pressure.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얘들아 여기 콤마 위치 있잖아요. 이거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여기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두 가지의 다람쥐들이 똑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두고 경쟁을 했었던 것은 이렇게 두었습니다. put under pressure 먼저 잡고 가면 됩니다. 이게 압력, 압박이란 뜻이 있지. 그치? 압박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누구를 압박했어요? 네이티브는 토종의 원래 그래 맞아 이게 토착의 그래서 막 원주민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토종이라고 하자고 토종의 빨간 다람쥐의 개체수들에게 압력을 가해놨대.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요 지금 원래 영국의 다람쥐는 원래 빨간 다람쥐인데요 회색 다람쥐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두 다람쥐가 똑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두고 싸웠는데 토종, 영국의 토종 빨간 다람쥐가 압박에 지금 처하게 됐나 봐. 그러면 지금 생태계 싸움에서 누가 밀리고 있는 줄 알겠습니까? 바로 영국의 토착종이었었던 빨간 다람쥐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The gray
had the edge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통으로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색 다람쥐는 이거 그 외래종이죠. had the edge.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원래 have an edge라는 표현이 우위에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점에 서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회색 다람쥐가 우위에 섰습니다. 그럼 회색 다람쥐가 경쟁에서 이겼겠지. 왜냐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누구고? 회색 다람쥐. 그렇죠? 회색 다람쥐가 어댑트할 수 있었다. 우리 이거 적응시키다로 할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 조절하다로 해볼까요?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대. 얘들아, 이 식단이라는 건 음식이라고 그냥 하자고. 음식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for example, for instance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누구고? 회색 다람쥐예요. 그쵸? 회색 다람쥐는 뭐 할 수 있었나요? to eat,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녹색의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다. 얘들아, 거기 보면 서리근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떤 과일, 뭐 토마토를 기점으로 볼까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토마토는 아직 안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빨간색 토마토가 무르익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덜 익은 도토리도 먹을 수 있었대요. 와요. 반면에란 표현이죠. 반면에 빨간색 다람쥐는 영국의 토종 다람쥐겠죠? can only 오로지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digest 소화시키다. 뭘 소화시킬 수 있었나요? mature 잘 익은 도토리를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똑같은 음식과 아까 기억나요?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서식지란 말 나왔었잖아. 음식 얘기 나왔어. 됐어요? 도토리는 똑같은 음식의 근원이었는데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는 안 익은 도토리도 먹을 수 있었대. 야, 그러면 빨간색 다람쥐가 영국의 토착종이었던 레드 다람쥐가 먹을 수 있는 도토리가 남아 있겠냐는 거야. 이 새끼들 다 처먹어 버리는데, 그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within the same area of forest 똑같은 지역에서 숲의 똑같은 지역에서 됐죠? 그러면 서식지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회색 다람쥐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destroy 파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 무섭다, 그치? 무엇을? 음식의 공급을 파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쉬워? 안 어려워요? 음식의 공급을 파괴시킬 수 있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빨간 다람쥐 토착종이야, 그치? 빨간 다람쥐가 심지어 have a bite 한 입 먹다라는 뜻이죠. 뭐 조금이라도 먹다라고 그냥 보세요. 빨간색 다람쥐가 한 입이라도 먹어보기 전에 음식의 공급량을 다 파괴시킬 수 있었대. 뭔 말인 줄 알겠지? 잘 익지 않은 도토리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빨간 다람쥐는 익은 도토리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들이 익지 않은 도토리까지 다 먹어버렸으니까 한 입을 먹기도 전에 그 도토리 싹 다 먹어치워 버렸네. 어우, 침입종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회색 다람쥐는 또한 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더 densely 빽빽하게 맞아요. 밀집돼요. 더 빽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 varied habitats라고 얘기를 하네. 어디에서도 살 수 있냐? in, live in이네. 그치?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어디에서도 살 수 있습니까? varied, 다양한 서식지에서도 살 수 있대요. 그러면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잘 사네요. 맞아요? So, 그래서 have survived가 됐고 이거는 지금 얘가 생략돼 있네요. 반복이 되니까 얘를 생략을 시킨 거야. they. 그쵸?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회색 다람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병렬 구조로 봐도 괜찮아. 동사 병렬 이렇게 봐도요. 근데 원래 등의 접속사 소 같은 경우는 문장 연결하니까 주어가 원래 있었던 게 가장 좋을 건데 생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회색 다람쥐들은 have survived. have 플러스 pp 맞아요? 복수 맞지? 생존할 수 있었죠. more easily. 더 쉽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when? 뭐 했을 때요? woodland. 이게 뭐 숲이라고 할까요? 나무가 있는 땅이니까. 숲이 시제 조심 has been. 태 조심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이거 뭐야? 수동태네, 수동태. 그치? 숲이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숲이 파괴되었을 때조차 회색 다람쥐는 쉽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 왜냐면은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외래종이었던 회색 다람쥐는요. 숲이 파괴되었을 때도 굉장히 잘 살아남을 수 있었대. 그러면 빨간 다람쥐 어떻게 됐습니까? As a result. 일치불일치 조심하자. 마지막까지 긴장이 큰 놓치지 말고 일치불일치 조심. 그 결과로 빨간 다람쥐는 has come 하고 살짝 가려놓을게요. has come to extin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come to extinction이거든요. 우리 알죠? extinction은 멸종이란 뜻이 있는 거 알죠? 됐나요? 그리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야. 이거 보여요? 현재 완료 맞아요? came으로 바뀌면 안 되죠? come to extinction 하면 이게 멸종하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 다람쥐 멸종되었나요? 어휴.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잉글랜드에서 거의 멸종됐다. 자, 말 풀자고. 거의 멸종되었다. 거의 멸종되었다. 거의 멸종되었다. 진여가 멸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외래종은 그 토종 생명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죠. 여기 나왔던 예시에서 보면은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음식과 서식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잖아요. 결국에 그 싸움에서 붉은 다람쥐가 졌어요. 좌측에 보이는 친구가 회색 다람쥐거든요. 도토리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식탐도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붉은 다람쥐, 영국의 토종 다람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그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회색 다람쥐가 압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 6월 37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